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고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지지부진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행보 장세죠. 박스권 상단에 우리나라는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냐 못하냐 요건데요. 이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미국의 CPI 지수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따라해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71포인트,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살짝 플러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플러스권에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급락이 뭐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2월에는 이제 중순으로 돌아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이 저는 조정의 무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도 이 박스권에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월 달에 이 수급의 영향보다 지금 2월에 들어서는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율단들도 살짝 위쪽으로 틀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2월에는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말일로 갈수록 시장은 좀 조정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산의 배분, 뭐 금, 은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돼요. 중국의 봉쇄 완화로 이제 중국의 레벨 바텀업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니까요. 중국 시장도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뭐 지수 때는 3,260포인트대네요. 위쪽으로 좀 열려서 봉쇄 완화에 대한 경제 지표, 그 다음에 경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 ETF 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2, 3월 달에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가의 변화가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지금은 어느덧 79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유가 이 포인트를 좀 잘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도 살짝 틀어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약간의 우리가 조정을 생각해 주고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 정도에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2월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템포 쉬는 장이에요. 삼성전자도 위치적으로 한 번 더 밑으로 쇼트지가 한 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사대 가격이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들은 뭐 정통주, 뭐 SK텔레콤이나 그다음 현대모비스라 그다음 화학 관련주, 정유 관련주 새로 편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가의 메리트에 있는 종목을 컨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쪽을 좀 보고 반도체 소부장도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업종을 우리가 컨택하는 게 2월 달에 잘 시장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코멘트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도 6회, 3회 통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2-026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였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죠? 네, 오래됐는데요. 16만 7천 원에 5%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월요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월요일도 한번, 이거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거예요? 단기도 보고 싶어요. 장기요? 단기.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갭 짜서 들어올 거예요. 월요일, 이게 상한가는 이 상한가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네. 강상이냐, 약상이냐, 중상이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이 상한가는 좀 강상이에요. 강상이란 건 뭐냐면, 이 호가를 잡아놨어요. 이거 보면 이 물량이 한 5만 주 정도 잡혀 있고 그 밑에 이 잔량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월요일에도 아침에 뜰 수 있어요. 그럼 뜨면 딱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가격대를 보면 매물이 잡혀 있는 자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면 19만 원, 18만 원에서 19만 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면 아침에 매도하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이 장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은 뭐 리오프닝 네. 때문에 지금 많이 움직여요.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뭐 이런 미용 기구라든지 이거는 앞으로도 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승소화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팔고 우리가 관망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오면 매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선생님 장기로 보게 되면 22만 원도 돌파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마 모멘텀이 있어요. 승소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여기가 매물이에요. 네네. 고점대거든요. 이게 머리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서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이 강하게 들어온 것들은 변성률 네네. 세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볼 때면 뭐 20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그 자리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게 해요.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네네. 오래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66만 원에 90%에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게요? 한 80만 원 가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만 원이요? 네.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이 배터리 관련주는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요. 이제 시장이 조정이 주면 주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혹시 그건 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지금 90%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위치를 보고 이게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되거든요. 펀드멘탈은 좋아요. 앞으로 뭐 성장성도 있고 뭐 전기차 시장이 되게 커질 건데 이 가격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가 높으면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시장에 쇼티지가 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장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종목이 빠져요.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종목이 빠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월 중순 정도부터 들어와서 말일까지는 좀 빠져요. 좀 빠진다고 보거든요. 조정을 보면 이 종목도 아마 처졌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네.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을 수익을 챙겨놓고 그다음 만약에 밑에 시장이 빠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또 사가지고 또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 가격대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예요.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밑에 저점과 이 고점은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위쪽에서 왔을 때는 물량을 좀 덜어놓고 수익을 챙겨놓고 흐름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에는 시장이 좋아야 돼요. 여기 레벨단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80만 원 넣으려면 시장이 좋아야 돼. 얘만 좋아서 갈 수가 없어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종목은 뭐 요 라인에서 좀 비중을 들어놓고 그다음에 수익을 챙긴 다음에 떨어진 밑에서 사고 또 위에 올라오면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쇼티지가 오면 이 종목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진우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6,600원에 2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쭉 지켜보고 왔었는데 조금 떨어지길래 샀더니 네. 작년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몰라가지고서는 보니까 뚝뚝 떨어지길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이클이라 그래,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작년에 뭐 좋았었잖아. 지누스 자체가 매트리스 쪽에서 막 실적도 좋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좀 처졌잖아요. 많이 쳐져서 주가가 이제 사이클을 도래돼요. 그 사이클은 뭐냐면 이렇게 리듬이 타 이렇게 리듬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10만 원대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추세선이 되게 중요해요.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자체가 이제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이 고점을 찍은 종목이 추세를 바꿔서 밑으로 조정을 줄 때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중심선을 보자. 우리가 이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과 기술적 두 개를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은 60일선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적인 TV를 보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여기. 예, 봐요. 요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분홍색 선이 상승적으로 돌리면 주가가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이 60일선 분홍색 선이 꺾이게 되면 어때요? 주가가 힘을 못 받죠? 그래 이게 허리선이라 그래요. 중심선이라 그래요. 이게 추세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바닥 잡고 쭉 올라가다 좀 최근에 밀렸죠. 네. 그렇죠. 이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싼 가격이잖아요.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요 가격은 싸요, 안 싸요? 싸죠. 싸지. 네. 근데 밑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서 보서 여기 보면 이 높아요, 높지 않아요?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예. 그죠? 내가 사는 시점에서 보면 가격이 36,000원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래요? 못 올라온 자리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싼데 내가 살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위치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높냐 얕냐라고 판단할 때는 내가 이 저점과 고점, 이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찍어놓고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인가 봐봐요.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줬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는 그때 좀 생각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고요. 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저점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가격을 보면 31,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31,000원이요? 예, 거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끌고 와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 매수는 할 필요는 없죠?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가총액 조그만 끌고 이 추세가 꺾인 자리는 이 추가 매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배열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정배열과 역배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매열에서는 역배열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 세게 바닥에서 팍 올라오고 단점은 뭐냐? 전부 다면 계속 떨어져요. 이해됐죠? 그런 그 쇼티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올해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끌고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이건 인기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그러면? 목표가는 뭐 단기로 37,000원, 38,000원 요 공간만 보시면 돼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 올라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CS 인드요. CS 인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5,250원에 네. 28%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풍력 주고 그래가지고 네. 좀 뭐 저기도 재무제표 뭐 이런 거 좋아요. 사고 다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그래서 샀는데요. 네. 뭐 목표가가 얼마 정도에서 해야 될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 얼마 정도 보세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보는 이 목표가는 얼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 7만 8천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 예. 거기서 한 반 정도 팔고 나중에 한 8만 한 5천 원 가면은 예. 또 팔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 맞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잘 아시는데요. 잘 아시는데 주식 한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죠? 아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볼 줄 아세요 이렇게? 3년 했으니까. 네, 3년 했어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예? 이거 보시는데 이거? 차트 볼 줄 아시는데?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돌아요. 이게 풍력을 갔다 태양광 갔다가
그다음에 뭐 진짜 경영하러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풍력 쪽으로 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CS 베어링이랑 CS 윈도나 이쪽 그다음에 삼강 M&T 쪽으로 매기가 좀 붙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많이 만들어요. 이거 우상향이라 그러거든요. 조정을 주면서 가되 이 저점을 계속 높여요. 이거는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저점을 계속 높이는 자리예요. 높이면 이런 건 보면 왜 이렇게 높일까라고 하면 매수가 좋을 거예요. 뭐 기관이고 외국이고 매수 주체가 나타나요. 이거 보면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오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거. 특히 연기금들은 가격에 메리트가 없으면 사질 않아요. 싸다로 느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메이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주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계속 놀리는 이런 추세대를 확산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8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거기까지 홀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네. 거기 다 팔아버리세요. 8만 원 되면. 아, 8만 원 되면 다 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리세요. 예, 다 팔아보고 여기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고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8만 원대예요.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되게 두껍거든요. 예, 여기에 또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럼 8만 원 넘어가서 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기와 훈풍이 부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8만 원까지는 홀딩.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방송 네, 반갑습니다. 보다가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아, 롯데 제가고요. 롯데 제가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네. 12만 원에 30%요. 10만 원에요? 12만 원이요. 아,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이게 롯데 푸드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합병돼 가지고요. 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좀 이제 빠졌다가 네. 요새 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요즘은 한번 많이 올라오고. 여쭤보려고. 네. 먹거리 관련주가 많이 움직여요. 뭐 롯데제과나 오리온이나 농심도 뭐 금요일 날 좀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먹거리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때 이런 그 먹거리 관련주가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2월 달에는 먹거리 관련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보고 팔고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말씀드린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다른 것처럼 이 주도주 성격이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13만 원 정도 되면 매도 치고 수익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저도 거기가 저항선이 네, 맞아요. 고점 같더라고요. 네, 거기 1차 그쪽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이 봉들이 한번 봐봐요. 되게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왜 지저분해?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많은 거와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이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급등락이 많이 해요. 몇 주만 빠져도 쭉 물렸다가 또 몇 주 사면 쭉 올라가는 이런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한 13만 원 정도에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13만 원 넘어가면 13만 5천 원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가 중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도 오래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탄력이라 그러거든요. 탄력이란 건 뭐냐면 주가가 강하게 빵 튀어올랐을 때 얼마만큼 세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먹거리 관련주는 탄력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면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 시선이 이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되게 없기 때문에 사이드 종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만 원 정도에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을까요? 서울 옥션. 서울 옥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23,927원이고 비중은 3.87%. 아, 그래요?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추천해줘서 샀죠? 추천했어요. 네, 증권 토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그죠? 네. 서울 옥션이랑 그 다음에 K 옥션 요거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직 모멘텀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신 거 아시죠? 막 움직임이 되게 빠르지 않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료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재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일같이 이거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막 이게 막 한 번 막 움직일 때 18% 갔다가 종가는 막 이렇게 4%까지 끝나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요. 네네. 그럼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아, 석계가 해줘서 지금 단타를 치라고 줬어요. 단타 할 줄 아세요? 혹시 잘 네. 어렵지 잘 못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좀 매수 쪽으로는 좀 어두운데 매도 네. 쪽으로는 좀 강해요. 매도를 잘하세요? 아니, 매수 쪽은 어두워요. 매수는 어디였고 매도를 잘하세요? 파는 거는? 네네. 이거 얼마에 파시게요, 그러면요? 5,500원 정도요? 5,500원이요? 네네. 지금 25,500원? 네네. 잘 보시는데요? 거기 팔면 돼요. 곧 와요? 예,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고기를 매일같이 매도 걸어 놓으세요. 네네네. 주문을 넣어놔요. 주문을 이렇게 매도를 매일같이 한번 걸어 놔보세요. 그러면 거기 딱 팔릴 거예요. 25,000원에서 25,500원 요 라인이에요. 그게 아침에 매일 걸어놔요? 네, 매일 걸어 놓으세요. 이게 변동성이 네. 막 후룩 올라갔다 후룩 빠져버리니까 그 네네. 라인에 매도로 걸어 놓고 하세요. 이거 많이 사면 안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이 네네. 센 종목이라 대응하기 수익이 놔둬도 못 팔아도 손실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25,000원 라인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매도 걸어 놓으세요. 저도 매일 이렇게 다른 상품도 네. 아침이면은 저는 욕심이 없어요. 네. 내 기분에 한 3%에서 4%만 먹으면 이거 땡이다 하고 해서 아침이면 내 기준가에 걸어놔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잘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잘한 하시면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주식은 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얼른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이 네네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은 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났을 때 갖고 오는 사람만이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매일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빨리빨리 파는 거에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큰 이익은 못 찾아요. 항상 중간에서 걸어나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네, 조금씩 근데 모아가는 손실은 거예요. 없어요. 네, 손실은 네네. 없잖아요. 잘 빠지니까. 그게 네네. 나중에 조금씩 쌓이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오래 벌 생각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희 키스트요. 키스트 사셨어요? 예. 최근에 팍 움직였었는데 금요일 날? 그때 저 핸드폰으로 이거를 해서 네. 그때 잠깐 핸드폰이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갖고 잠깐 1시간 정도 안 된 사이에 보니까 네. 그 가격대 딱 왔다 갔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밑으로 계속 빠지길래 네. 못 팔았어요. 이 원래 이런 종목들은 막 테마로 막 껴고 특징주로 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11,5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와, 이거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네, 거의 2년. 얼마나 고생하셨네, 그죠? 그거 15,000원대 15,000원 밑에서 사갖고 네. 계속 빠질 때만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이렇게 낮춰놔서 한 12,000원 되면 팔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제 잠깐 1시간 사이에 핸드폰 인터넷이 안 돼서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고가 찍고 내려와갖고 한 10,000원, 1,500원 정도 있으니까 또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 갖고 있어야 돼요.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보거래거든요.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어서 물량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으면 13,000원까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어저께 꼬리를 달아서 그게 안 좋은 꼬리인 줄 알고 이게 팔아야 되나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꼬리라는 거 윗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여기 매물이 갇혀 있어서 가격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가 머리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네. 여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넥라인이라 그래요.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바닥.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을 때 가격, 나쁠 때 가격 이걸 찾으면서 이제 가격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번, 2번, 3번이에요. 이 가격을 줬을 때는 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지냐라고 하면 거의 다 보면 40에서 60 정도 이 저점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에는 언더퍼폼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쇼티지가 오면서 바닥을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자꾸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자꾸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 이게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하루에도 막 20%씩 막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세에 움직이면 빠지면 안 되고 이런 변동성을 잘 타야 돼요.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조정을 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격을 밑으로 누를 때 보면 이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안 빠지죠. 이렇게 보면 거래가 안 빠져서 안 빠지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탄력이 좋아서 하루에 움직이는 게 막 18%, 20%씩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꽉 들어왔어요. 근데 이 윗꼬리라는 거 뭐냐면 위치가 낮은 자리에서 윗꼬리는 좋은 거예요. 매물을 소화하는 거예요. 여기 매도 물량, 매물 물량을 나오는 걸 소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쪽에서 이런 모양은 안 좋은 거예요. 거래 터진 것들은. 근데 이 저점 라인에서 이런 이 시그널이 나온 거는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13,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13,000원 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가져가서. 네,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알겠죠? 네, 어저께 너무 막 빠져갖고 또 한참 동안 또 기다려야 되나 안 기다려도 돼요. 받았거든요. 안 기다려도 돼요. 기다렸으면 어제 밀렸으면 이 자리가 깨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플러스 3%에 마감한 거는 물량을 잡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멘토님이 맨날 위에 꼬리 너무 길게 달리면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팔고 나가는 거라고 막 그래갖고. 그게 가격이 위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있죠. 고점에 있을 때는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일부가 끝나고 저는 강원도 원주에 갑니다. 원주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2월 전략과 올해 전략을 같이 소통을 할 계획이니까요. 시간 되신 분은 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시점이니까요. 다음 주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현금을 수익 난 거는 좀 챙겨놓는 그런 그 전략이 좀 더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래소의 고점에 있는 종목은 당분간은 실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보고 코스닥 쪽에서 스몰캡 종목들이 우리한테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관들이 많이 사는 스몰캡 종목으로 우리가 그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하 전화 주셨어요? 코리아 스키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50%.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저께 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차트를 이렇게 잡길래. 네.
그 단타를 한번 들어가봤는데 어느 정도랑 잘 보시는데요. 그래요? 이게 고가도 이게 차트 매매, 이건 차트 매매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이게 펀드멘탈, 뭐 스몰캡이라고 해서 막 실적이 좋아서 막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고가놀이라 그래서 고가놀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잘 보시는데 이거. 예. 실적도 참 좋고 이래서. 예, 맞아요.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거래가 들어왔고. 싸고. 예, 거래가 그래서 싸고. 좀 대량 거래가 실리고 그래서 움직일 것 같아서. 예, 잘 보세요, 이거. 이 차트는 기본적인 차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목표가를 얼마나 보면 되겠어요? 이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글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전 고점을, 직전 고 밀집 지역을 조금 벗기면은, 큰 수익을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요새 장이 안 좋아서, 좀 너무 시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주식 잘하시는데?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좀 됐어요. 예, 딱 보면 알죠, 저희가. 가격 보면 알거든요. 몇 수짜리하고. 직전 고점, 지금 올려놓은 고점을 벗기면은. 예, 이쪽으로 열려있어요. 예. 맞아요. 이거 잘 보시는데요. 예. 주식 오래 하셨나 보다. 예. 목표를 얼마나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밑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위쪽 저항대가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게 마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디가 1,000원 따위도 끊겨요. 특히 1,000원짜리 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이쪽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19,000원, 18,000원 저항대로 넘어가면 얘는 2만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이런 한 2만 원까지 그러면 쥐고 있어 볼까요? 예, 쥐고 있는 게 나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메이저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물량들은 이 메이저들이 들어와요. 이거 보면 이 외국인들이 12만 주 들어왔잖아요. 여기 12만 주가 그래서 저는 그 대량 거래가 터지길래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그 바닥에서는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건데, 메이저들이 10만 주가 이상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 있잖아요. 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겠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뭐 개인이 샀으면 막 빨리 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창고를 보면 이런 종목들은 창고를 뭐 모건 스캔디 쪽에서 이런 물량이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 분석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모건 스탠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스몰탭 종목들은 이 모건 스탠 쪽 창고가 사는 것들은 계속 그 방향으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한번 판다 그러면 계속 팔아요. 그 특징이에요. 창고 특징. 그다음에 바클레이저나 CS나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모건이 들어온 것들은 좀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만 원까지는 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장대 음봉이 한번 터질 때까지 한번 쥐고 있어 볼까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거래가 빠지지 않고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틀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끌고 가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택 매수가는 3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아, 그랬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펀더멘탈 쪽을 보고 샀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도 괜찮았고 금년 실적 가이던스는 이제 리포트에 보니까 뭐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 정도면 좋아져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 롱텀으로 보고 이걸 좀 지금 실적에 비해서도 그렇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서히 모아가려고 그 정도 가격에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정답은 없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정답이다, 기본적인 분석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를 믹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넣어서 시장과 믹싱을 해서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믹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믹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이 시발점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 분석이 더 강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 이제 펀드멘탈이 이제 추가돼서 펀드멘탈에 대한 롱텀을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매매를 우리나라도 지금 정복해서 있는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내가 기본적인 분석은 숫자잖아요. 숫자와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농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은 지금 시점에 이 주가가 올라가 떨어져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친다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점 대비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런 스몰캡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그래도 웬만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5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최고가에서 이 최저점 이 얼마까지 빠졌냐고 보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 한 50% 빠졌죠. 50% 빠진 거는 거의 저점 확률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 역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 바뀌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자체가 올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이 중간값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간값이라고 하면 뭐 어디냐라고 하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냐라고 하면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은 순환 사이클로 돌거든요. 이제 반도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1월 달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러면 이제 2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이 어디로 도냐라고 하면 이 소부장 쪽으로 돌아와요. 이제 코스닥 쪽에 소부장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돈을 몰리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2월 달 들어서 코스닥에 반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동직세미캠이나 원익 IPS라든지 뭐 유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사이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지금 타점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2월 달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라고 제가 그 채널에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산업골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제가 보는 눈은 1차전 단계로 봐요. 저는 그게 일단 4만 원. 4만 원까지 오면 그때 시장을 보면서 그다음에 업황을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가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 들어올 때는 4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I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은요? 76,150원에 10%. 최근에 사셨어요? 엊그제 실적 발표하고 사셨나? 아유,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먼저. 올라와서 그때 팔으라는데 그때 뭔 일이 있어서 치과 가느라고 못 팔았어요. 치과 네. 이 머피 법칙도 아니고 그죠? 막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고 막 그죠? 네. 꼭 그럴 때만 그럴 때 하필이면 그럴 때 일이 생기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이게 나쁘진 않아요. 올해 좋아요, 얘네. 올해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적 자체가 올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게 배터리 쪽은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업사이클이고 다운사이클인데 이거는 거의 다 뭐 신규주도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년 주기가 어디냐, 뭐 고점을 찍고 2년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사이클 주기가 2년이거든요. 근데 이 상장하는 게 21년 5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갖고 있으면 수익 나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갖고 가요? 저는 볼 땐 10만 원까지는 올라와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과 갔다 와서 봐도 되겠다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아침에.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바로 빠질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량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몇 달 기다리는 내 가격 왔다 이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네. 이 물량들은 이제 흡수가 돼요. 이게 흡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좀 밀렸다가 장기적으로 가면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한 10만 원까지 홀딩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추가 매수 좀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좀 밀린다 그러면 64,000원, 65,000원 오잖아요. 10% 더 사서 그냥 올 상반기를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네,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4개로 나뉘거든. 양극재, 음극재, 전에 그 분리막일인데 이게 분리막 쪽이에요. 이게 이번에 다 같이 움직여요. 일단은 양극재가 움직였고 최근에 음극재가 움직여졌고 또 금요일은 첨보 뭐 전에 움직이는 분리막 쪽 이게 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좀 밀린다 그러면 좀 사서 끌고 가면 돼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레벨 단위에요. 그다음에 주기 사이클도 2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사놓고 치과 다녀와도 되실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다녀야 돼요. 아직 치과 다녀도 되니까 그냥 사놓고 좀 기다려봐요. 한 상반기까지 가져가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팍팍!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마인즈랩이고요. 예. 매수가 28,800원에 25%입니다. 이거 무서워요, 안 하세요? 괜찮은, 이거 왜 샀어요, 이것도? 인공지능.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사셨구나. 네. 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테마주라는 테마주. 테마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실적이 없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뭐 AI, 뭐 챗GPT 막 해가지고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잘못 사면 진짜 손해 많이 보세요. 지금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방송 보고 샀어요? 직접 샀어요? 제가 직접 샀어요. 아, 그래. 막 시세가 많이 올라와서? 예, 이게 올라오면서 계속 지금 AI 시장이 좋아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우리가 한 2년 정도로 돌아보면 그때 NFT라고 해서 NFT라고 하고 메타버스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움직였죠. 네, 몇 배씩. 뭐 몇 배씩 올랐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전 다 반납하고 더 많이 났죠. 엄청 저 바닥에가 있죠. 네, 이런 건 기대감이에요. 이게 향후 뭐 챗GPT는 뭐 3, 4년 후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최근에 구글하고 막 이런 것 주가가 안 좋아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그러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면 실적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건 다 그냥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이 시가총액 이 조그만 1,500억짜리 1,500억이거든요. 1,500억짜리인데 되게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테마로 붙여갖고 막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엮였다 그러면 땡기고 그래서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10,000원에서 지금 30,000원까지 3배 올랐죠. 네.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더 올라가는 거 있으면 벌써 올라갔어요. 떨어지지 않아. 그냥 올라가요, 그냥. 끝까지 올라가요. 파동이, 지금 이게 2파동이거든.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30,000원짜리에서 계속 밀렸잖아요. 예. 여기 보면, 여기 꼬리가, 윗꼬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꼬리를 밀고 밑을 밀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게 힘든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갔으면 벌써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자꾸 막 밀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저항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눌러놨거든요. 근데 거리를 못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팍 치고 올라오면 팍 팔고 나와요. 이런 거는. 근데 치고 올라올까요? 저 바닥을 내려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한 번 더 있어. 물량은 다 못 뺐어요, 이 종목은. 지금요? 파동이, 못 뺐어요, 아직까지. 한 번 더 튀어 올라와야 돼. 그래, 물량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 물량이 잠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밀렸잖아요. 이거 거래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빵 하고 올라올 때 팔고 나오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알겠죠?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예, 그 언저리까지 올 수 있어요. 28,000원, 요 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이 중간값 라인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양봉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고점에서 양봉 3개면 네 번째 날에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월요일에 양봉이 안 들어오면 이게 한 번 더 쳐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보냐?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못해, 이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말고. 아직 세력들은 다 못 빠져나갔다는 얘기네.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물량 다 못 던졌어요. 아직 갖고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빠져나오세요.
시간에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2고 50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별 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고 월요일에는 양봉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잘 보세요. 알겠죠? 예, 대표님.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대포, 예, 하나 에스포레스 개소요. 하나. 레스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 예. 매수가 비중은요? 54%에 84,000원. 아, 그래요. 최근에 예. 사셨어요? 한 3일 전에 샀어요. 아, 한 3일 전에 사셨어요? 예. 이 자리는 월요일 날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예. 네,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빠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예. 요즘 최근에 이 방산 쪽 그다음에 이런 쪽들이 되게 지금 시장에 이슈가 많이 돼요. 매수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산 관련주는 이 시장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 정도에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영향을 많이 줘요. 이렇게 최근에도 여기 보면 막 강하게 9만 원까지 찍었다가 언저리에서 밑으로 막 세게 빠지고 올렸다가 세게 빠졌잖아요. 이 머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껏해요 9만 원 라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익을 챙겨놔서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시호가에 대한 호가에. 예, 그냥 팔아버리세요. 바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시초호가에 내놓으면은 그석으로 내놓으면 될까요? 시장가로. 예, 시장가로 내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단기로 보신 거 아니세요? 장기로 봐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아니요, 위에서는 너무 높아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아, 그럴까요? 예, 월요일 아침에도 살짝 플러스권에 시작할 거예요. 뭐 시간에도 나쁘진 않고 잘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렇게 떠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수익 챙기세요. 아, 그렇게. 예,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번 다운 사이클을 걸리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월요일 아침에 떠올른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네코요. 매수가 비중은요? 25,800원에 네. 1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에 한번 사서 수익을 한번 내서 네. 제가 좀 내려갔다 생각하고 또 한 번 샀는데 네. 이렇게 좀 오래 가네요. 이런 건 종목은 항공위성 쪽이거든요. 네. 올해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롱턴에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네. 26,000원을 못 뜨는 것 같아요. 이번에 뚫을 거예요. 이번에요? 네, 뚫어요. 네. 이번엔 뚫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쪽 물량, 이 라인은 좀 시간 주면 3만 원까지는 보여요. 3만 원이요? 예, 여기에 지금 매물이 좀 있어가지고 매물 소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뭐 노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만 원 쪽, 이게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항공우주 쪽은 그다음에 이쪽 계속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쪽은 테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 개인들 물량에 던지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서 모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주 항공 쪽은 올해 좋은 테마예요. 정책 지원 스탠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3만 원까지 가져가줘도 무리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엔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 더 담아도 될까요? 아니요, 이런 거는 시총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시총이 1,800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실을 종목은 아니에요. 있는 종목만 잘 소화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얘는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가지고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반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는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 합니다. 이제 방송이 끝났고요. 1부 끝나고 2부는 황민영 매토미 하실 거고 저는 원주로 출발합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